한국의 유명 무속인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를 방문해 위령제 행사를 열었습니다. 뉴욕주가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한 악덕 임금체불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불법적으로 버스 전용 차선에 주차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뉴욕시는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자살한 브라우더의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 처음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파이브스타, 최우수 등급을 받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파격적인 CD 스페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KBTV 뉴스9은 뉴 밀레니엄 뱅크가 협찬합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금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유명 무속인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를 방문해 위령제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민족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김일강 기자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청 앞 한국의 무당굿이 한창입니다. 오늘 위령제는 한민족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해 외국 전쟁터에서 희생된 고인들을 위로하는 추념 위령제로 치러졌습니다. 한민족 역사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더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참전하신 분들 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시는 분들 시기에서 이제 애국 땅에서 전쟁통에 이제 가신 그분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위령탑이 있는데 거기서 위령굿을 좀 지내줬으면 하는 의미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게 됐죠. 카네기홀에서 아리랑굿 콘서트를 준비한 무당 금파는 1999년 무속인이 된 이후 황해도굿을 대표하는 3명의 선생에게 노하우를 전수받아 이를 종합한 새로운 황해도굿을 한국과 전 세계 각국에 선보여 왔습니다. 우리의 것이 이만큼 외국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에 역수입이라면 역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좀 알릴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이제 카네기에 무대를 쓰는 것이고. 오늘 무당 금파는 한국의 전통 문화예술을 선구적으로 알리고 공연해 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뉴저지주로부터 명예시민증서와 감사패를 수여받았습니다. 한편 26일 토요일에 열리는 아리랑굿 콘서트는 한국 무속인으로는 최초 카네기홀 공연입니다. KBTV 뉴스 김희강입니다. 뉴욕주가 서류 미비자들을 포함한 악덕 임금체불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호 기자입니다. 뉴욕주가 악덕 임금체불 고용주에 대한 기소를 쉽도록 법 개정을 서두르는 등 임금체불 고용주 처벌을 엄격히 다룰 것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특히 서류 미비자라는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일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임금 체불은 직원의 임금을 훔치는 도둑과 같다며 앞으로 이런 고용주의 기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에서도 종업원 임금 체불이 계속될 경우 중범죄로 다스리지만 계속될 경우란 조항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서 기소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기소 과정을 검찰 측에 유리하도록 고치고 이와 관련된 처벌 수위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금과 같이 노동국이 주 검찰에 고발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주 검찰 역시 임금 체불 관련 수사를 별도로 벌이고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중범으로 간주해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만 주 노동국이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3만 5천여 명에게 찾아준 돈은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25만여 명의 2억 8천만 달러에 해당되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목요일 뉴욕 경찰 당국이 불법적으로 버스 전용 차선에 주차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버스 전용 차선에 이러한 불법 주차로 7,000건 이상이 적발됐었지만 근래에 와서 약 2,000건 정도만 교통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이에 뉴욕시장은 버스 전용 노선의 불법 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7대의 경찰 토잉 트럭을 전천후 가동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욕시에는 하루 250만 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블라지오 시장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현재 버스의 운행 속도를 약 25%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불법 주차 차량들은 공무집행 중인 시 근로자들로 알려지면서 시 근로자들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도시들은 불황에 대비한 비상자금을 비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미국의 대도시들이 닥쳐올 경기 불황에 대비 예비비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 미주 정부 예산 담당관 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31개 주가 지난 회계 연도부터 자금 확충을 시작했으며 26개 주는 올해부터 예비비를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의 2대 도시인 LA의 경우 자연재해와 금융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벌써 5억 달러를 확보한 상태이며 라스베가스도 금융위기 때보다 55% 늘어난 1억 3,200만 달러를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도시 중 하나인 클리블랜드 역시 2017년부터 1,200만 달러를 더 모아 현재 3천만 달러를 확보했으나 1억 6천만 달러까지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수요 부진과 무역 전쟁,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후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JP 모건 체이스는 12개월 내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지난해 33%에서 최근 40%로 올렸고 S&P도 올해 경기 침체 가능성을 15%에서 20%로 높인 바 있습니다. S&P는 보고서에서 이른 시일 내에 불황이 온다면 지방정부들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금융 압박을 견디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지난 2010년 브롱스에 사는 16살의 흑인 소년 칼리프 브라우더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재판도 받지 않고 3년 동안 악명 높은 라이커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거의 2년간은 독방에 수감돼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그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석방된 지 2년 후 브라우더는 자살로 22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브라우더의 자살은 감옥에서 당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의 결과였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시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브라우더의 가족에게 수백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는 칼리프 브라우더의 희생은 비합리적인 뉴욕시 사법제도를 개혁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줬다며 다시는 브라우더의 비극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싱 다운타운에 처음으로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들어섭니다. 당국에 따르면 플러싱 일대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는 F&T 그룹이 리걸 시네마와 20년 리스 계약을 마치고 올해 안에 탱그램의 3만 4천 스퀘어피트 공간으로 영화관을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탱그램은 총면적 120만 스퀘어피트의 대규모 주상 복합단지입니다. 리걸 시네마는 이 사업과 관련한 7개의 스크린을 갖춘 멀티플렉스 영화관에 4DX 등 최신 영화관 테크놀로지를 장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DX는 기존 3D에 영화 장면에 따라 작동하는 진동장치 등이 추가돼 영화 감상의 재미를 높여주는 최신 기술입니다. 4DX 영화관이 퀸즈에 들어서는 것은 이 영화관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해결하겠다는 법안들이 역시나 모두 부결됐습니다. 연방상원은 24일 공화당과 민주당 법안 2건을 표결에 붙였지만 모든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3년 연장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제안한 타협안을 포함시킨 공화당의 법안은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부결됐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수는 53명인데 이 중 이탈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벽건설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민주당 법안은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셧다운 34일째를 맞은 이날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멕시코 국병장벽 예산 제로 연방정부의 업무 정지는 또 며칠을 넘기게 됐습니다. 당장 다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도 없어 주말을 넘겨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연방 공무원들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50년 만에 최저 수준인 19만 9천 건을 기록했지만 연방 공무원들의 청구는 2만 5,419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5천 건이 늘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 세계은행 총재 직무대리는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포럼 마지막 날 지구의 기온 변화에 맞서야 할 긴급성을 강조하며 연설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화 기자입니다. 세계은행 총재 직무 대리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는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일이 미루어진다면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마지막 날 포럼에서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연설에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통제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현재 지구 온도의 급상승은 세계 경제를 25%가량 침체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인 크리스티안 리가르도도 지금 온도의 상승은 결국 세계 경제의 모든 부면을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다수가 재계 인사인 참석자들에게 세계 경제와 관련해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기후변화라면서 기후변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 주장이 거짓이라며 취임 5개월 만인 2017년 6월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국경 순찰 때의 감시 카메라에 잡힌 영상에서는 장벽에 사다리를 걸쳐 밀입국하는 장면이 공개돼 장벽 무용론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준화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 예산 요구로 인한 정부 셧다운이 35일째 접어들면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세워진 장벽에 긴 사다리를 걸쳐놓고 다수의 이민자들이 밀입국을 시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습니다.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 등지에서 넘어온 이들은 사다리를 이용해서 애리조나의 유마 근처에 설치된 장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과연 엄청난 예산을 들여 장벽을 세운다 해도 밀입국 차단에 별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체포된 밀입국자들 중에는 장벽 밑으로 땅굴을 파서 넘어오는 경우도 발견되면서 장벽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을 포함한 118명의 밀입국자들은 망명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미국에 입양된 후 양부모 가정 두 곳으로부터 버림받아 2016년 37년 만에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던 한인 입양아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살 때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던 41살의 아담 크랩서는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들은 크랩서 씨가 입양된 1979년대에 미국 입양을 쉽게 하기 위해 입양아들의 신상 기록을 허위로 조작했습니다. 단순히 길을 잃었을 뿐인데 친부모에게 버림을 당했다고 사실을 왜곡해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가 이 주장을 받아들일지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난 차량을 몰다 검문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남녀가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목요일 저녁 마운트 버논에서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 순찰을 하던 도중 도난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다가가 검문하려 하자 운전자는 경찰을 차에 매단 채 달아났습니다. 그 순간 동료 경찰이 총을 발사했지만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피해 경찰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근처의 한 술집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이 사건 용의자를 포함한 3명이 사망하고 2명은 중태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용의자는 전 여자친구 등 3명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밖으로 나와 차를 몰고 근처에 있는 한 가정집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남자를 사살한 다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남녀 간 애정이 얽힌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전격 해산을 선언한 뉴욕 한인회 36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35대 11차 정기이사회에서 재구성됐습니다. 이사회는 김민선 한인 회장과 이미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찰스윤 이사장이 자리를 비운 후 문용철 한인회 부이사장의 주도 아래 선관위를 다시 선출했습니다. 이날 만장일치로 선출된 위원들은 선관위 위원장의 임종부 변호사를 비롯해 총 5명입니다. 뉴욕주의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 제도가 영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상원은 23일 재산세 인상률 상한선을 2% 또는 물가상승률 중 낮은 것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영구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즉시 하원에 전달됐으며 하원에서도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가 24일 회의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요금 인상안 표결을 2월인 다음 회의까지 연기했습니다. 재정 악화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MTA는 연착과 취소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개선 조짐은 없이 요금 인상으로 승객의 부담만 늘린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노아은행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지점 예금고가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11년 5월 개점한 펠팍 지점은 2019년 1월 18일 기준 1억 7,009만여 달러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노아은행 5개 지점 중 가장 먼저 1억 달러 지점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현재 뉴저지주 포트리 지점도 예금 9천만 달러를 넘어 1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백광수 신임 회장이신 뉴욕 한인 상조회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이제 협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 우리 상조회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가 뉴욕 상조회라고 하지만 뉴욕을 비롯한 미주 전역에 가입할 수 있으며 네.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상부 상조하는 단체로서 특히나 우리가 사망 시에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4,000불에서 15,000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 수는 7천여 명에 현재 있으며 자산은 약 200여만 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회장직을 이제 수행하실 거잖아요. 근데 2019년에 이제 사업 계획에 방안이 있다면 어떤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 지금 저는 현재 선배님들 해오신 것들을 잘 보존하고 또 그걸 잘 지키고 그러면서 또한 돌아가신 뒤에 자녀한테 혜택을 드리는 그 순수한 마음들이신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제 또 제 플랜을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살아서도 좀 행복을 느끼시다 가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지금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래되신 분들은 부담액을 들이지 않고 있으며
또 앞으로 잘 자산 관리를 해가지고 또 회원을 확보를 해서 그 회원들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그 영역을 넓혀 나가서 네. 이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혹시 이제 저는 후원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에게 또 감사 표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희 참 상조를 위해서 좀 후원해 주신다면 그걸 공개적으로 해서 또 그분들한테 살아서 좀 관광이라도 가실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한 이 회장님께서는 이 소액 대출에 대한 말씀을 또 계획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네,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갑작은 사고를 당하신 분도 있고요. 네. 몸이 아주 불편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안쓰러워요. 그래서 이제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좀 혜택을 드려주고 또 그분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럴 때 뭐 가입하신 지 5년 안 되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될 것이며 네. 가입이 5년이 넘으신 분들은 그런 15,000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소액이라도 좀 미리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은행에 우리가 좀 보증을 서주고 해서 우리가 돈 드린 게 아니고 은행하고 거래를 하게 해서 네, 그렇군요. 해가지고 나중에 네. 그 돈이 목팍 갚으면 우리가 갚아드리고 네. 그 돈 드릴 돈에서 네. 그렇게 한다면은 본인이 필요할 때 네. 좀 쓰실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이것을 저 혼자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이사님들과 전 회장님들 그래서 전체가 다 참 좋은 거다. 네. 은행하고 더 전문가가 상담해서 그런데 이루어진다면 네. 그건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 상조회에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노인 상조회에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럼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이사님들은 다 지금 현재 그 가입 원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이제 방문해서 네, 우리 또 가입을 상조회로 해야 전화만 되는가요? 주시면은 네. 가입 원서가 나갑니다. 근데 우편으로도 이제 예. 그게 그래서 과거에는 오셔서 꼭 본인을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군요. 네. 저는 이제 조금 달리해서 몸이 불편하신 네. 분들도 좀 계시고 또 오시기가 교통에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추천인이 우리가 확실하다면 그 추천인 또 이사님들이 추천해 준다면 우리는 추천받아서 예, 그렇게 그 바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바로 믿고 해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예, 또 회장님께서 이 취임사에서 그 한인사회는 젊은이들이 아닌 이 노인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고생도 했고 나라를 지키고 월남도 갔다 왔고 또 서독 광산에 가서 일도 해봤고 또 이민 생활하면서 자녀들도 교육도 시키면서도 한국이라는 자세를 잊지 않고 지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 젊은이들이 상당히 참 좋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네. 않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참 조상들이 또 선조들이 또 우리 선배들이 민족의 얼을 갖고 이렇게 상부상조했듯이 우리가 좀 그 마음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오픈해서 또 도와도 주고 또 귀담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누고 서로 섬겨주며 가르치고 해서 젊은이들도 우리 선배들, 선조들 해왔던 얼을 좀 갖게 해준 것은 네. 우리 노인의 책임이다. 네.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겠느냐. 미국이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노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네, 신임 백광수 신임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뉴욕 한인 상조회에서 백광수 신임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금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